생제가 생기거든요. 그 진도 그런 것들까지 같이 쭉 생각하면 아, 요 동네 요 타입의 땅 사놓으면 장래 얼마 되겠구나 이렇게 감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지수처럼 아, IC계통 하니까 이 동네 땅 이렇게 오르나 그러면 안 되고 예, 토지는 기본적으로 재료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어떤 호재 이런 호재가 있다. 이 호재에는 어떤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 건축물을 짓기 좋은 재료인 용도 지역의 땅을 산다. 입지의 땅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가 그렇게 그게 잘못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토지 강의할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개인데 소액 투자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800 받았거든요. 어쩌다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장기 어떤 동네가 여기 개통한다. 그럼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집니까? 아파트. 여기 개통한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네. 맞나요? 그러면 역 개통한다. 뭐를 하겠어요?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 해야 되겠네.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우리가 여기 개통한다. 그걸 보고 여기 개통한다. 그 호재를 보고 그 주변에 땅을 산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을 노리고 땅 산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내가 소액 투자를 좋아한다. 그럼 어디 역세권을 살 것 같아요? 자, 내가 소액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소액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소액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공부를 하는 단계잖아요.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 소액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고요. 자, 다시 봅시다. 나는 소액 투자를 할 거야. 그리고 역세권 토지를 사야지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1번 수수하나요? 노리자. 이거는 예, 용인 씨는 박상하라 하고 있죠. 요거 제가 가지고 그냥 장례하자. 요청하지 마시고. 근데 이를 바로 드리게 됐거든요. 선배님 동상 다 땅으로 오는데 여기가 이제 이 어천 스타벅스 커피숍 두 개가 이렇게 여기 진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아무튼 이 동네 최고 상권입니다. 그런 동네에 없던 수인선이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천발 KTX가 또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시된 데 있죠. 이렇게 스카이프를 할게요. 이렇게 표시된 요만큼을 역세권 개발 사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역세권 개발 사업자를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데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 하나는 역세권 개발 사업 하겠다고 발표 2018년도에 한 거, 지정한 게 그게 시간 지나면 이제 보상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수인선은 개통하겠죠. 맞나요? 그럼 이런 데 땅을 가만 놔두면 아, 신도시 만든다고 하는데 옆에 땅 지하철 개통하고 하나 더 개통할 거 예정지 땅 옆에 땅 맞나요? 그러면 다음에 얘가 개발되겠냐 하는 기대감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여기 땅을 평당 30몇만 원 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 100만 원쯤 하나 그래서 엄청 많은 그 건을 팔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안 좋아도 이런 건 오른다니까. 저는 지금은 되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데 그 왜 그러냐? 나는 부동산 경기 안 좋았다. 2008년에서 2013년 그때 토지로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고속도로 공사하던 건 할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 만들고 있던 거 만들 거 아니에요. 역세권, 역개통할 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예, 그래서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랑 완전히 다르게 접근할 수만 있게 되면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부동산 경기하고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하고 있냐면 제가 어제 학원 연구반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 나 이제 더 이상은 부동산 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뭔 소리나 하겠는데 2022년도에는 물건 정말 좋은 것만 해야지라고 째려보고 있다가 투자를 한 건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잔고 계속 쌓일까네요. 2023년 9월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아, 이제는 투자해야겠다. 저는 금리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예측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금리 제일 전문가라는 친구한테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봤죠. 제가 어찌 될 것 같냐니까 종류라 금리는 엄청 늦게 떨어질 거다. 이러네. 그래가지고 내가 아 그래? 그럼 나도 천천히 사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9월부터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땅을 이것저것 땅이랑 상가랑 막 사기. 여덟 개 사주고 이제 안 사.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더 적은 데로 갈까요? 아마도 얼른 사놔야 되겠다. 2027년에 8년 전략으로. 그래서 제가 작년 9월부터 몸이 바꿨어요.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러 오신 타이밍이 대단히 좋은 타이밍 같아요. 지금부터 바짝 공부해가지고 한 2025년 상반기 안에는 27년쯤에 꼽힐 땅 하나 산다. 그런 목표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짝 공부해서 25년까지 바짝 공부해서 27년에 잘 오를 수 있는 27년에 땅을 살 수 있도록 27년에 땅 산다고? 처음부터 바짝 공부해가지고 한 2025년 상반기 안에는 27년쯤에 꼽힐 땅 하나 산다. 그런 목표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땅을 사서 27년에 꽃을 피울 땅. 내년 상반기에 살려면 바짝 공부해야겠네요. 것 같습니다. 토지는 언제 공부해도 늘 좋습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 특히 더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슬슬 토지 투자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땅 살까요? 라고 한다면 어떤 동네에 땅을 사야지 호재가 있는 동네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미 시가지가 된 땅을 사나요? 장래 시가지가 될 땅을 사나요? 시가지가 될 땅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가지가 확장을 한다. 산지 쪽으로 갑니까? 아니요. 평지나 농지 쪽으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지 쪽은 규제가 되게 많아요.
산에 관련된 산지관리법 같은 규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높이 제한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산지 쪽 에서 개발 불능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같이 생긴 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개발 불능지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요리 되는데,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요런 땅들은, 다시요, 산이다, 이런 땅들은 규제가 많겠죠? 맞죠? 규제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규제도 다 모양은 법의 모양을 띠고 있잖아요. 그 형님들이 가끔 이 규제에 해당되는 법을 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버릴 거 버려버리고, 투자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호재대로 되면 얼마 갈 거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물어보면, 저도 나한테도 물어보면 저도 대충만 설명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네. 비오톱 1등급, 내가 그거 알아 막해. 생태 서식공간 그거 알아 막. 좀 요런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보케버러리 22,000인가 외우잖아요. 대학교 외우나? 제가 고려원 거 위해서 그냥 오직 토플 시험을 맺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하지 마시고 요런 땅들이 기본적으로 돈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땅들이 대체로 산지가 아닌 땅들인데, 얘네들이 부동산 뉴스랑 맞닥 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요런 법에 의해서 또는 이런 개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용도적인 주상공으로 바뀝니까? 예. 또는 바뀔 가능성이 커집니까? 예. 그렇다면 사는 거라고. 좀 말이 어렵죠. 그냥 사례로 하는 게 보겠습니다. 2018에 5889 사건 보겠습니다. 요거 특강 때도 했던 건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평택시 가재동에 농지가 경매가 나왔는데 자연녹지 지역이 어디 있네요? 아직 우리가 공부 시작을 안 했으니까 자연녹지 지역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모든 땅은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자연녹지 지역이라는 땅인데, 자연녹지 지역이 뭐 하는 땅이냐? 화면 볼게요.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보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놨죠. 그죠? 보니까 단독주택 1종건생, 2종건생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반적인 상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상가, 그 다음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이면 어린이집 같은 건가요? 그 다음에 수련시설, 운동시설, 그 다음에 동물자원, 뭐 밑에는 우리가 안 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일반적인 상가, 병원, 의료시설, 단독주택 뭐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이 땅의 위치가 어디냐? 신도시 요 옆에 16,500세대가 들어온다는 신도시 옆에 땅입니다. 자, 질문. 그러면 16,500세대의 신도시가 들어오면 단독주택, 일반적인 상가,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이런 거에 대한 수요 많이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만한 신도시가 들어온 걸 보고 이 자연녹지 지역 투자해도 되나요?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 땅, 이 물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접근을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요까지만 하면 안 돼. 거의 대부분 요까지는 가. 요까지는 가요. 근데 투자가 되려면 평당 얼마 간다까지 가야줘야 돼. 자, 요만한 16,000세대의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이 자연녹지죠. 건축법상의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우면 건축허가 나는 땅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땅 평당 얼마 갈까요? 자기 돈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지르지 말고. 예. 얼마나 갈까요? 예? 이제 어렵죠? 땅 투자가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어려운데 회원님들은 다른 게 포커스를 맞춰놔요. 이걸 탐구를 해야지. 자, 그러면 답을 찾아갑시다. 이거 요만한 16,000세대 신도시가 들어온다. 이 자연녹지지역 땅가 얼마쯤 갈까요? 자꾸 찍어서 맞추려 하지 말고 호재가 실현된 데 가서 찾아보면 되지. 평택에 요만한 신도시가 들어온 게 이게 처음이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브레인시티가 있다고 하는데 요 보면은 평택 소사벌지구라고 있단 말이에요. 소사벌지구가 12,000세대쯤 되거든요. 12,000세대쯤 되는데 여기 바른 설렁탕 돼 있는 자리 있잖아요. 잠시 보였죠 여기? 이 녹지 지역이 평당 315만 원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도로에 접한 면이 짧고 안쪽으로 깊죠. 땅 모양 좋지도 않잖아요. 메인 도로에서 작은 도로 쭉 들어와서 이 땅이 평당 315에 거래되더라고요. 자, 다시 질문이요. 그렇다면 이 땅은 얼마일까요? 이제 얼마일까요? 브레인시티가 들어오면 얼마일까요? 어차피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한번 말해봐요. 얼마쯤 가겠어요? 600, 700?
지금 얼마나 가보자. 한 400은 가겠죠. 맞나요? 400은 가겠죠. 경매물가 한번 볼까요? 800평이나 잡고 할게요. 800평이나 잡고 한 400은 가겠지라고 보면은 얼마예요? 32억쯤 되죠? 맞나요? 이거 13억 8천 썼다가 제가 떨어진 물건입니다. 13억 8천 썼다가 떨어진 건데, 아무튼 32억쯤 가겠네요 라고 하는데, 저 동네 녹지 지역 매물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땅이 요 땅이거든요. 요 앞에 큰 땅 보니까 잡종지 50억 되는데 평당 1,000하네요. 요 길가 땅이, 큰 길가 땅이 1,000하고 목장 용지라고 되어 있는 요 땅 보겠습니다. 13억인데 300 하죠. 그럼 요게 300이면 이거 400 잡았으니까 얼추 맞나요? 요 1전 볼까요? 1전 보니까 290 맞죠? 그러면 요런 땅이 300 했으니까 한 400은 좀 비싸면 350원 팔릴까요? 얼추 비슷하게 맞죠? 예. 요게 땅 투자라니까. 그 거창한 게 땅 투자가 아니에요. 요게 땅 투자예요. 자, 근데 여기서 투자해서 실패하는 유형까지 쭉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니까 요런데 녹지적 땅 사면 많이 오르네. 맞죠? 맞아요. 특히 신도시가 자기 신도시 하나만 들러덩오는 건 별로 없거든요. 신도시가 올 때 산업단지가 같이 오고, 이건 산업단지 이어있는 신도시죠. 고속도로 같은 것들도 같이 들어오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녹지적 가격이 자꾸 주변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게 되게 많아. 그런데 투자를 어디서 많이 말아먹느냐? 지금 이야기 어쩌면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다른 토지 선생님들하고 결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 중에 한 개가 호재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자, 이 동네 평택 브레인시티로 만들겠다고 요때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정했습니다. 이거 주변에 녹지적 땅값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땅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올랐으니까 안 사요? 아니면 신도시 들어오니까 더 살까요? 요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브레인시티 맞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지정하기 전에 사면 좋은데 지정 전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맞죠? 지정 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 전에 산다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13년쯤 됐어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업이 굉장히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나오더라고요. 해제 논의가 계속 나오다가 제 기억에 맞으면 2015년도에 완전 나가리는 좀 그렇고 네, 요게 지정 해제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2016년쯤에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되더라고요. 해제가 했는데 민간이 제안했죠. 민간이 제안했습니다. 이거 중흥건설일 거예요, 아마. 중흥건설 컨소시엄에 우리가 해줄게. 그 성남의 대장지구처럼 51%인가 50.1%를 평택도시공사가 갖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은 뒷단에 4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중흥건설 컨소시엄이 하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사업이 진도가 잘 나가요. 그러면서 2018년쯤부터 보상에 착수하기 시작했거든. 맞나요? 그러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018년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 10년의 시간을 토지용으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브레인시티 하겠다 해놓고 쭉 시간 지나갔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허송세월. 땅 투자가 남들이 모를 때 사야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땅 투자를 남들이 모를 때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보면 허송세월을 엄청 오래 가죠. 엄청 오래 가요. 신도시에 아파트 들어온다 몇 년 정도 걸려요? 택지지구 몇 년 걸려요? 택지지구 4년 걸린단 말이에요. 아파트 다 들어오려면 7년 걸려요. 7년. 그러면 지금 2019년에 이제 보상이 완료라고 치면 착수가 이제 2020년쯤 돼야지 착공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제 2024년 되면 지금 이제 뭐예요? 지금 현재는 뭐쯤 하고 있어요? 이제
토목 준공증 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맞나요? 그럼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땅 투자 어디서 실패 많이 합니까? 요때 많이 사서 그래요. 요때 많이 사서 그래요. 그러니 땅 사봤자, 그러니까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선배님들 중에도 했던 말인데 어떤 호재가 실현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땅 투자는 투기성이 있다, 갬블링이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재대로 되면 얼마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정 단계에서 땅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땅값은 종전보다 한 레벨 오르죠. 살까요? 아니요, 나는 안 사요. 저는 안 사요. 예, 그래서 요 뒷단에 가서 사는 게 저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은 좀 커집니까? 예, 커져요. 금액은 커지는데 경매로 산다면 봐봐요. 경매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경매지 잠깐만 한 번만 딱 하고 갈게요. 보면 여기 사건 번호 써놨습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번호예요. 이 물건의 고유번호입니다. 2018년 연도고 5889는 그냥 숫자죠. 뭐라 해야 되지? 그리고 채권자 반월 농협이 소유자 김씨 물건을 돈을 빌려주고 건전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안 주네?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평택 법원에다가 이 물건 경매 좀 넣어주세요라고 신청한 거겠죠. 그러면 법원은 주소지 요거 받아들고 보니까 물건은 농지고 평수는 792평이던데 평택 법원은 자기네가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있겠죠. 감평사야, 니 가서 얼마인지 좀 보고 와. 했더니 이거 24억짜리입니다 라고 감정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평택 법원은 자, 이거 24억짜리입니다 라고 감정해 오면 요 입찰한 금액이 없으면 한 달에 서울은 20%고요. 경기도는 다 30%입니다.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없어? 그럼 30% 낮춰. 또 없어? 그럼 또 30% 한 달 뒤. 이런 식으로. 꼭 한 달은 아닙니다. 대략 한 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저 입찰가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4월 2일이 24억이잖아요. 그럼 24억 이상 쓸 사람만 와 이 말이에요. 입찰 보증금 2억 4,400 내고 10% 내고. 저는 2019년 8월 5일 날 11억 9,500만 원 최저가 할 때 입찰 보증금 10%인 1억 1,950만 원을 입찰 보증금 넣고 50만 원 넣으면 안 됩니다. 1억 1,960만 원 10% 이상 입찰 봉투 넣고 이제 13억 8천 썼죠. 그럼 13억 8천이면 쌤 땅 엄청 크네요. 이거 그 수강생들 실전만 수강생하고 3명이서 입찰했거든요. 그래 1억 있어요. 1억 있어요. 1억 있어요. 1억 있어요. 그럼 나도 있다. 그래 1억씩 내고 하자 안 했어요. 그 땅 투자하는데 1억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13억 8천을 만약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이자까지 다 하면 15억이면 둘러쓴단 말이에요. 대출 얼마쯤 나올까요? 13억 8천에 80% 나올 거예요. 8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투자금, 여러분이 생각할 땅 투자금 별로 크지 않죠? 맞나요? 예, 그래갖고 한 4, 5년 지나서 이거 땅이 큰데 만약에 분필해서 팔아도 되나요? 도로에 길쭉하게 접해서 분필해서 팔기도 좋겠죠? 예, 그래 분필해서 팔아도 되죠. 800평이니까 400평씩 잘라서 팔아도 되겠네. 예. 그래서 한 400평 잘라가지고 한 15억에 팔았다. 그럼 2개 팔면 30억. 맞나요? 그럼 15억 남네요. 그럼 투자 기간 한 4년, 5년 잡고. 맞나요? 1억씩 넣고 5억씩 남으면 그럼 이 건 하나로 1년에 1억씩 벌었네. 맞죠? 양도소득세는 내야 됩니다. 소득세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세무조사 받았습니다. 딴 이야기 해볼까요? 예? 뭐라고? 예. 궁금하다고? 세금은 잘 내야 됩니다. 예. 요 동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를 남들보다 먼저 살려고 하면 어찌된다 허송세가 길어집니다.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여기 볼게요. 저쪽에가 교재 없는 데입니다. 저 멀리가 평택 소삽을 지고 들어온다는 데입니다. 2008년 로드뷰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럼 2008년도면 평택 소삽을 지고 언제냐? 이거 보상 들어갔을 때예요. 그 보상 들어갔을 때 이런 데 땅 사면 돈 될까요? 돈 될까요? 조금 장황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2008년도에 주택 경기 별로 안 좋았죠. 맞나요? 그런데 평택입니다. 그럼 주택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겠네. 좀 느리게 가겠네. 맞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땅이, 요런 땅이 얼마쯤 했냐? 100만 원쯤 했단 말이에요. 100만 원쯤 했는데, 자, 2014년 보니까, 저 멀리 공사하나? 잘못 봤나? 어딘지 모르겠네. 요런 중인데, 2017년쯤 되니까, 요 아파트 보인다, 그죠? 2016년도 보니까 아파트 짓고 있네요. 맞나요? 2017년 되니까 도로 확장 공사까지 하네요. 맞죠? 신도시 초입에 그 메인 동선,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이렇게. 요쯤 되면 땅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간단 말이죠. 예. 요쯤 되면 땅이 1,000만 원 주랍니다. 그러니, 보세요. 요때 땅 1,000 하는데, 뭐 하려고 이때 사냐? 앞에 사업 속도가 빠를 것 같으면 이때 사도 되지만, 주택 경기도 안 좋고, 평택이, 집값이 그래 붕붕 날아다니는 동네도 아니네. 그럼 천천히 살까? 예.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거라서 오늘 수업에 2번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 동네는 아까 농지였죠. 과수원이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옛날 말로 절대농지, 지금 말로 농업진흥구역이었거든. 그러면 이 동네가 이 동네 땅이 농업진흥구역이다. 그 해제를 지자체장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자체장보다 또 누구 위에 사람 허가를 받아야 될까? 누구 허락 받아야 되겠어요? 해제하려면. 농림부겠죠? 맞죠? 네, 농림부 동의를 받아야 될 거라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농림부 장관이다. 여기 평택이 신도시 만드네. 1번 지정 단계, 2번 착공 단계, 3번 입주 즈음. 자, 언제 여러분이 농림부 장관이면 농업진흥구역 해제해 줄래요? 지정, 착공, 입주. 잘 모르죠? 맞나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제해준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 자, 한 번 더 이야기. 그러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해제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할까요? 맞죠? 그 지자체에서 요청을 한다 했을 때 1번 지정 때, 2번 착공 때, 3번 입주쯤 언제쯤 하느냐? 입주쯤. 농림부 형님, 우리 동네 농지 신도시 이제 입주까지 하는데 이제 농사 좀 그만 지읍시다. 그러면 보고 미안하네. 이때까지 묻고 나서 그때 해준단 말이야. 해제한단 말이야. 그 땅값이 봐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 요게 가격이고 요게 가로로가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아까 소삽을 쥐고 있었나요? 발표가 한 번 있었죠.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발표하고 나서 지정을 했을 거예요. 아마 지정하면서 사업 시행자 선정에 대한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지정을 하고 시간이 더 지나서 착공을 했죠. 착공을 하고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이제 입주로 갑니까? 맞나요? 예, 입주로 가잖아요. 대충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원님들 요때 막 살라고 하는데 아니야. 땅값은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요겁니다. 땅값은 이렇게 1차 함수식으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왜요? 아까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들어온 거 봤죠? 맞나요? 그런 것들 들어오면서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언제 됐습니까? 요 무렵쯤에 됐잖아요.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앞단에 사면 허송세월만 많이 길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앞단에 사는 분들이 어떤 단점이 왜 그러냐? 남들이 모를 때 사야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많고 또 뭐가 많냐? 발표 나서 땅 사러 가봐요. 그럼 발표 전부터 올라 있네요. 지정했을 때 사러 가면 지정 전부터 올라 있나요? 이러니까 자꾸 그 전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앞에 오른 거는 그래 그때 불확실했는데 산 네 이익이다. 주고 깔끔하게 주고 우리는 호재대로 되면 얼마 갈까요? 이것만 보고 적합니다. 상가 수업 듣고 오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이런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만한 신도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10,000세대 넘어가는 신도시에 구도심도 있고 그리고 한 개 더 할게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 보이네. 여기 보면 지적이 이렇게 분할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분필되는 거 보이죠? 안 보여요? 착한 사람은 보이나 이게? 이렇게 선 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이 고속도로거든요. 평택 동부고속도로가 여기로 생겨요. 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IC가 납니다. 여기로. 그러면 여기 구도심 사람들 일로 엄청 많이 가겠네. 맞죠? 우와, 겁나 좋죠? 그럼 이제 상가 공부한 대로 좀 보자면, 아, 요만한 신도시에서 IC 가는 길이네. 그러면 그 신도시가 12,000세대가 있고 구도심이 더 있죠. 아, 그럼 이런 땅들이 나중에 구매력이 얼마큼 올라가구나, 평당가 얼마 가는구나, 또는 상가 건물 지었을 때 1층 임대료 얼마, 2층 얼마 받으실 거나, 오케이. 맞나요? 예, 그럼 이런 데 당연히 이제 나중에는 1000도 넘어갈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 공부는 자꾸 옛날에 얼마였는지 이걸 보고 배합하면 안 되고, 아, 이 호재대로 3년지랑 얼마 간다, 4년지랑 얼마 간다, 이래야 돼요. 그 땅을, 봐봐요. 아유, 수업을 안 들어가고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하는데, 자, 옆에 스타벅스 있고 버거킹 있습니다. 이런데 옆에 땅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 여기 부부 사이 좋으신 분 손 좀 들어줘 봐요. 부부 사이 좋아요? 큰일 났네. 아, 이 부부 사이가 좋으면 투자가 잘 안 돼요. 봐봐요. 선생님, 네, 걱정돼서. 만약에, 자, 공부하는 남편을 데리고, 왜 옆에 땅을 사면 안 좋으냐면 비주얼이 사고 싶기 전에 샀다가 비주얼이 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 팔아야 되는데 이미 이때는 비주얼이 좋아졌기 때문에 비주얼이 바뀌기 전에 사서 비주얼이 바뀌었을 때 팔아야 돈이 되니까. 왔습니다. 자, 요거 지금 도로 확장 공사 안 하시면 아파트 짓는 거 보이죠? 비주얼은 농지죠? 공부하는 남편한테 여보 이 땅 사자. 어때? 살까 안 살까? 안 사겠죠?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 사이가 좋으면은 공부 안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합의를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좀 이렇게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사이를 좀 벌려놓고 사이가 만약에 좋으면 이렇게라도 해봐요. 그다음에 여보 지금 눈이 찔려서 앞이 안 보이지? 그럼 귓구녕으로 내 말 들어봐. 저 앞에 11,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여기 도로 확장 계획이 있어. 다시 한번 볼게요. 2017년도에 도로 확장 공사 하고 있죠. 그러면 2017년도에 확장 공사 하고 있으면 2016년도에 보상이 나갔겠네. 그러면 그 전에 도로 확장 계획 잡혀 있겠네. 맞나요? 예. 신도시가 생긴다. 그래서 인천에 계양 신도시가 있죠. 계양이랑 그다음에 부천에 대장지구 있잖아요. 요런 데도 보면 광역도로계획 같은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요 최근에 맞죠? 예. 요런 데도 보면은 남의 블로그 잠깐 보겠습니다. 광역교통도로 확장 본격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착공점에 도로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 지금 이 17년도에 공사하고 있는 이 도로는 2016년도에 잡힌 계획이 아니라 훨씬 더 전에 2008년, 2010년 그쯤에 잡힌 도로 계획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비주얼 상으로는 사고 싶지 않을 그때 사야 됩니까? 예, 맞아요. 요때는 팔고 나오든지 아니면 산다면 이런 걸 지을 만한 땅을 사든지. 맞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거 산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때는 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슬슬 이제 오늘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수업은 지금부터 한 시간, 첫 시간이 엄청 지겨워요. 공법 체계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지겨울 건데, 그것만 좀 참아주시면, 세 번째 시간 가서는 엄청 재밌어요. 예, 그때 가면 엄청 재밌는데, 처음에 좀 지겹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슬슬 이제 이런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업은 첫 시간에는 용도 지역 이야기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용도구역 이야기와 그 다음 부동산 뉴스 해석하기 할 겁니다. 용도구역 중에서 대표적으로 땅 투자하기 좋은 게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대체로 이야기할 때 뭔가 갬블링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동네 개발제한구 해제될지 참 모르는데 땅 어떻게 사냐? 또는 보상받아봐야 거의 대부분 시세대로 보상해준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저 보이고 뭐 아까 뭐 14억 2천에 사가지고 72억 2천 보상받은 거. 그 7억 넣고 4년 만에 58억 남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죠? 그거 개발제한구예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건데 투자금 영원인데 수익 10억 넘게 난 것도 있어요. 투자금 영원. 소액이 아니고 아예 영원. 투자금 영원이었는데 수익 10억 이상 난 것도 있습니다. 그거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이 세 번째 시간에는 건축법, 네 번째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한 3천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지겹습니다. 보고 땅 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예, 국토종합계획 설명하는 강의도 있고 이랬거든요. 나는 엄청 싫어합니다. 이거 뭐냐면 국토종합계획이 뒷장에 보면 있는 건데 요거. 남북 교류 적정 벨트 밑에는 남해안 썬벨트 뭐 도대체 이거 보고 어떻게 땅 사는 거야 도대체. 예, 저는 이거 보고 땅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을 보고 땅을 산다. 그럼 한 300년 정도 살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 땅 좀 나올 것 같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종합계획 쳐다도 안 봅니다. 시간관리권력, 자연보전권력, 과밀억제권력 나눠가지고 규제나 완화책 이런 주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데 이 도로법 할 때 같이 설명할게요. 도로랑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엮으면 우와 돈 되는 땅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밑에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국계법이 써놨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도시기본계획이다. 여기 보니까 장기발전종합계획 이렇게 써놨죠. 맞나요? 요때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건데 저는 도시기본계획 별표를 한 개만 치고 가겠습니다. 주의라 별표도 치고 주의라고도 치세요. 도시기본계획이 뭐 어떤 개념이냐면 지자체가 어느 동네를 시가지로 만든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시가지로 만드는 거 안 하겠다. 선계획을 해서 후개발하겠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하기 전에 선계획을 보고 땅 사면 돈이 됐겠죠. 들어가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을 저는 웃자고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하는데 종류는 넌 대학 어디 갈 거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고 성장만 빼고 다 준비.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거의 도시기 언제 나온 거냐? 2008년에 나와요. 이게 2008년 발표를 이런 자격다. 입안할 계획 말들이 여기 다 도시관리계획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뭐 있습니까? 세부계획으로 들어가면 지금 공부할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도 있고 도시계획시설 있죠. 도시계획시설이 뭐죠? 이거 좀 한번 필기하고 갈게요. 도시계획시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가 쉽게 말하면 지자체예요. 그럼 또 있습니까? 한번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은 뭐의 하부계획이었어요? 도시관리계획이었죠. 도시관리계획은 또 뭐의 하부계획이었어요? 그거 말고 뭐의 카테고리 안에 있었어요? 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자 볼게요. 자 김종률 아카데미 앞에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라고 불러도 됩니까? 예. 도시관리계획 도로라고 불러도 됩니까? 예. 국계법상의 도로라고 불러도 됩니까? 예. 이해되세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도시계획 도로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국계법상의 도로는 그거 뭐지 이런다고. 예. 국계법상의 도로가 뭐다고요?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고 도시계획시설 도로다. 맞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구단위 계획 있고 개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부터 도시개발 사업 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공부는 도시관리계획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거 보나요? 네, 저는 앞단에서 땅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토지용계획 확인서 보는 법 맨 위에 주소지가 있죠. 그리고 지목해놓으니까 답이 일어났습니다. 답이 뭐죠? 전, 답, 과 이래 나가잖아요. 전이 뭐야? 밭전이잖아요. 답은 논이네. 예. 지목은 현재의 이용 목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형님들이 그 땅을 부를 때 농지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분 계신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 농지로 쓰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맞나요? 근데 땅을 부를 때는 이 땅에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맞나요? 그러니까 김종률 아카데미가 이 땅, 여기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근데 농사 안 짓고 전답으로 둘 수도 있나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선생님, 강남에 뭐 농지 투자 어때요? 이래 버리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지목으로 부르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보니까 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칸이 있고 밑에 다른 법률 칸이 있죠. 그죠? 위에 보니까 국계법 칸에 보니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노인류에 접하면 있죠. 그러니까 국계법의 내용이 많으니까 위에 한 칸 따로 주고 밑에 다른 법령 써놨단 말이에요. 여기 도시지역이란 말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모든 땅은 하나의 용도지역을 갖고 있거든요. 선생님, 내가 어디 땅 사러 가니까 용도지역 2개던데요. 아, 그거는 땅이 요렇게 있는데 요만큼은 일반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여기 국계법 칸에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이런 말 다 2개를 다 써놔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은 확인 도면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법례가 있잖아요. 그 법례를 보고 찾아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서로 이루어진 거, 요 빨간 거 요건가요? 그 다음에 이 땅 보니까 전부 빨간색 돼 있죠? 빨간색은 뭐예요? 일반 상업죠. 노란색이 뭐예요? 노란 거. 이종 일반 주거죠. 맞나요? 그 중로 인류 써놨네요. 이렇게. 네. 중로 인류가 뭐예요? 중로 인류가 왼쪽에 보니까 국계법 칸에 있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국계법상의 도로인가요? 예.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인가요? 예. 도시계획시설 도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고요. 어떤 종류, 어떤 크기의 건물 지을 수 있고요. 이거 결정은 지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농지에서 아파트 건축 가능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질문이 틀렸습니다. 맞죠? 이 땅에서 이런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할 때는 용도지역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 땅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려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일반 상업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가능합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봐야죠.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저랑 토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용도지역으로 이야기하는 거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끔 형님들이 이런 분 계시거든요. 선생님, 원산면에 농지 어때요? 농지라 그러면 내가 어떤 땅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아우, 미안. 전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습관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농지 이래 버리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농림지역이라고 있어요. 땅이 싸요. 농림지역 농지도 농지죠. 생산 농지도 농지란 말이에요. 비주얼이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농사 짓고 있으면 실수를 하더라니까. 어떤 동네에 도로가 나네. 그래갖고 난 그 도로 난다고 농지를 뻑 사네. 어느 회원님이 안성이었거든요. 땅을 300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좁은 도로인데 확장 공사를 하는 도로였어요. 확장 공사 도로에 접한 땅이었어요. 와, 근데 그분이 요 땅은 400달러고 해서 이 땅 300으로 싸다 이랬는데 이 400짜리 땅은 생산 농지였고 300짜리 땅은 농림지역이었어요. 농림지역이 훨씬 비쌌던 겁니다. 네. 그 땅을 항상 용도지역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용도지역으로 보는 습관이 들면 농림이 비싸네 이게 바로 잡힌단 말이에요.
시골에 땅을 파는 어른들은 자기 땅의 용도 지역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그 김씨 농지가 얼마, 오라버린 줄 알았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기 평창군 하진부리에 낙찰받은 사람이 김땡땡입니다. 접니다, 저. 자, 여러분 교재에 요 뒷장 보겠습니다. 요 땅이 다시 화면 잠깐 볼게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하면 요런 화면이 뜬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 밑에 있죠. 평창군 조례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거를 캡처한 게 요겁니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써놨죠. 그죠? 그러면 토지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3년 뒤에 이 용도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아질 건가? 그거 추정하는 게임이라고요. 맞나요?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이 엄청 시골 동네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없던 진부역이 철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동네 뭐예요? 2013년도에 어떤 호재가 있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호재가 있죠. 맞죠? 예. 야, 여기 동계올림픽 호재도 있는 그런 동네네. 그러면 나중에 여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올까요?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 짓는 땅 구하러 올까요? 아마도 오지 않을까. 맞나요? 그러면 지금 땅을 사서 아파트 업자한테 팔면 좋겠네. 다시 아파트 업자가 그러면 올림픽 2018년도인데 언제 땅을 사러 오겠어요? 2018년 1월 달에 올림픽을 하거든. 호재 전에 분양을 하겠어요? 후에 분양하겠어요? 전에. 아까 고속도로 이야기할 때 공장하는 사람들이 IC계통 몇 년 전에 사러 많이 온다? 1년 전에 많이 온다 그랬죠. 그죠? 그런 게 뭐예요? 땅을 사서 자기가 바로 공장 실소유자가 짓는 거죠. 이건 아파트는 뭐예요? 자기가 실소유자예요? 아니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이에요? 분양하는 거죠. 분양하는 사람들은 보통 2년 전에 많이 와요. 2년 전에. 분양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저는 대충 생각이 2016년 16년 1월입니다. 2016년 1월쯤에 땅 파는 걸로 아파트 업체 땅 파는 걸로 마음을 잡아놨어요. 땅 사면 여러분 몇 년 가져갈래요? 한 3년 가져가야지. 그러면 2013년 1월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진부면 이런 동네에 올림픽 호재도 있고 이런 동네에 외부 돈이 평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3년 1월쯤부터 아파트 짓기 좋은 땅을 사서 갖고 있다가 이자 내고 버티고 있다가 업자가 2016년부터 안 오겠나? 그때쯤에 업자한테 팔면 되겠네. 맞나요? 예. 그런 전략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땅 투자가 뭐 거창한 게 아니라니까. 예. 화면 보시면 요런 땅이었거든요. 이 땅을 2013년에 살 때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팔았더니 산 사람이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분양을 한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다시 토지용계획 확인서 보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여기 안 들어가 있어도 되겠네. 맞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보니까 숙박시설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룸사롱 안 된대요. 그 다음에 공장 안 되고, 뭐 주유소 안 되고, 충전소 안 되고, 폐차장 안 되고, 묘지 안 되고, 자원순환시설 안 된대요. 공동주택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파트 된다는 말인가요? 예. 아파트 된다는 말이에요. 맞나요? 예. 선생님, 제가 그 조례를 어찌 다 외웁니까? 아니, 몰라도 됩니다. 토지용계획 확인서 이렇게 뜨니까 이걸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법이 있으면 법에서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조례에서 알아서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없는 건축물을 법에서 정하는 걸 볼 필요 없이 조례를 바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지을 수 없는 건축물 쓰는 용도 지역도 있고요. 뭐뭇을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쓰는 용도 지역도 있거든요. 이건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데 저도 있는 그 다음에 지목의 종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의 종류는 호다닥 하고 지목의 종류까지만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읽는 건데요. 전, 답, 과 해놨죠. 과가 뭐겠어요? 과수원. 목장 용지는 목 씁니다. 임야는 임 쓰고 광천지 염전 돼 있잖아요. 세로로 1번 줄 얘는 뭐예요? 개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미개발 지목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이런 땅들은 같은 용도 지역에다 땅에 쌀까요? 예, 당연하죠. 미개발 지목입니다. 이런 땅들은 그래서 다른 땅보다 좀 쌉니까? 예. 그 다음 줄 봐봐요. 대. 공장용지는 장. 왜 공을 안 썼어요? 공원이 공을 씁니다. 그래서 공장은 장, 그 다음에 학교용지는 학, 주차장은 차. 왜 줄을 안 썼어요? 주유소가 줄을 씁니다. 창고용지는 창. 요것들은 뭐예요? 개발을 했죠. 맞나요? 그래서 요것들은 개발 지목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같은 용도 지역이어도 개발 지목인 땅들이 더 비싸고 개발 지목 중에서도 대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친구는 자기 집을 짓는데 지목을 장으로 했어요. 장.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하면서 장으로 해가지고 재산세 적게 내려고. 부동산 강사입니다. 누구랑 말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예, 투자나 잘하지.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 철도,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이죠. 그 다음에 기타의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인데 체육용지는 우리가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체육용지는 거의 다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그 다음에 종거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런 있는데 잡종지가 이제 개발 지목과 미개발 지목 중간쯤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보겠습니다. 건폐율이 뭡니까? 건폐율 쉽게 생각하면 스카이뷰로 내려다 봤을 때 토지 면적 대비 건물이 깔고 있는 면적 비율, 예, 그게 건폐율입니다. 용적률은요, 바닥 면적의 합 대비 땅값 비율입니다. 뒷장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 요거 건폐율 얼마인가요? 대지 면적이 300이고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150이죠. 그럼 이거 몇 %예요? 건폐율 50%인가요? 예, 맞죠? 그 다음에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이거든요. 그러면 요 밑에 동그란 거 바닥 면적의 합은 얼마예요? 이거 지금 150짜리 4개 더하기 얼마예요? 200 하니까 얼마죠? 800이네요. 맞나요? 그런데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할 때는 바닥 면적 대비 땅 위로 올라온 것만 잡아요. 그래서 지하를 뺍니다. 지하를 빼면 얼마요? 600. 맞나요? 예. 그러면 이 물건은 용적률이 얼마죠? 땅이 얼마예요? 300. 위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얼마요? 600. 몇 %예요?
200% 맞나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너무 기초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다 아실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토지 수업 들어오셨으니까 기본적인 설명 드려봤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용도 지역 이야기 하면서 돈 버는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한 10시 한 40분, 30분 요까지 해도 되겠죠? 좀 길게 하고 이걸 건축비보다 더 비싸 버리잖아요. 다시 여기 자, 여러분 특히 제 연락처 필요하실 건데요. 요 번호 저장했다가 예, 질문 주실 때 뭐 쓰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요 반드시 카톡 주세요. 예, 반드시 카톡 주시는데 카톡 주실 때 항상 이거 어때요 이러지 마세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집이죠 저는. 예, 못한다면 좀 양해 주문하세요. 받겠습니다. 학원 있습니다. 힘들 교했습니다. 하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보시면 용도 있습니다. 주거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있네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돈 되는 땅이 없으니까 안 할 겁니다. 농림 지역도 뭐 깊이 있게는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은 땅 투자는 기본적으로 뭐냐? 관리 지역, 녹지 지역을 사는 거예요. 관리 지역, 녹지 지역을 사서 장래 상업 뭐 주상공이 될 만한 거 살까요? 예. 안 되더라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 살까요? 예. 그 주상공은 이미 비싼 땅이잖아요. 그죠? 이미 비싼 땅이기 때문에 투자로서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시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 건물을 짓는다. 아니 그럴 때는 일반 상업적 좋지만 그거는 개발의 영역이지 땅 그 자체로 봐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녹지지역, 관리지역의 땅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해 들어갈 건데 좋은 거는 뒷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 제일 중요한 게 한 10시대에 나올 거예요. 예, 진짜로. 왜냐면 주상공 설명 끝나고 녹지지역 들어갈 거예요. 요때부터 좀 중요합니다. 오늘 관리지역 못 갈 거예요. 녹지지역만 할 거거든요.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땅 투자랑 약간 결이 다른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주거지역을 세분해서 보면 뭐 어떤 주거지역이 있느냐?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어떤 전용이 있어요? 1종 전용인가요? 예. 그 다음에 2종 전용인가요? 예. 맞죠? 여러분 건폐율 용적률 좀 불러주세요. 1종 전용 주거지역 건폐율 얼마요? 건폐율 얼마요? 50에 용적률 100이죠? 맞나요? 그래서 국계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 조례로 들어가면 40에 80짜리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그려봐요. 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어떤 동네 같아요? 몇 층짜리 집이겠어요? 2층짜리 집이겠죠? 그럼 2층집이면 1층에 세입자일까요? 주인일까? 집주인. 1종 전용 주거지역은 어떤 거냐면 타운하우스 이런 거 있잖아요. 고급 전원주택 이런 거. 이런 것들 많은 동네입니다. 서울에 1종 전용 주거지역 어디가 많이 있을까요? 이태원이에요. 이태원 많고 또 평창도 예. 잘 안 나오죠? 부자 동네라서 그래요. 우리 사는 돈 아니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평창동 또 연희동 뭐 그런데 1종 전용 주거지역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어떻습니까? 건폐율 얼마요? 용적률 150 이건 어떤가요? 50 짓는 거죠. 3층짜리네. 3층을 다 주인집으로 쓸까요? 아니겠네요. 요거는 다가구가 많아요. 꼭 다가구를 지으라는 건 아닌데 동네가 다가구가 많이 있어요. 다가구 많은 동네 많습니다. 자, 근데요 전용 주거지역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밑으로 넘겨가지고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구도심 전용 주거지역부터 하고 위에 신도시 전용 주거지역 할게요. 투자를 하는 우리는 장래 땅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 사야 되겠네. 예, 맞죠? 예.
여기 보면 아까 연희동 돼 있는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전용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공시지가 봐봐요. 2018년도 거 공시지가 보면 가격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런데 밑에 보면 홍대 따라 젊어진 연희동 단독주택을 상가로 변신합니다 라고 해놨잖아요. 맞나요? 예, 이래놓고 나서 자, 그 밑에 있는 토지용계획 확인서 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일반 상업지역 볼 때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었잖아요. 근데 일반 주거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써놨습니다. 그러니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차이가 좀 있어요. 좀 의미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뭐 있어요?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강목의 건축물 되어 있는데 일반 음식점 되어 있죠. 술 씁시다. 술 파는 데네. 술 파는 거. 학원도 되네요. 그 다음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 뭐 이런 거 등등도 됩니까? 이해됩니다. 자, 한 번 더 질문이요. 자, 홍대 따라 젊어진 연희동 단독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다 했을 때 그럼 어떤 업종에 임대 줄래요? 카페. 맞죠? 카페. 카페면 술을 팔아요, 안 팔아요? 뭐 이렇게 건조네. 카페면 와인바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 수업 초반에 내가 다른 강사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상가 강의 잘하는 강사 누구 있어요? 유통에서 정보개발 출신인데 그분이 쓰신 책 보면은 식음 업종들 매출이라는 손익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술을 판매하는 업종이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상가를 용도 변경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한다면 일반 음식점 허가 나는 땅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 지인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팔았어. 지인이 제 지인한테 팔고 임차인이 또 제 지인인 거예요. 희한하대.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이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뭐 이럴 수가 있냐. 뭘로 판 거는 단독주택이었거든요. 들어온 거 술집이에요. 우리 그때 갔었던 무월 식탁이 들어온 게 학원 연구반에서 스터디하러 간 데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용도 변경하기 좋으려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뭐다? 술 파는 게 가능한가요? 예. 자, 밑에 보겠습니다. 전용 주거지역 뭐 써놨어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이거 뭐 하죠 안 할 거잖아.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이래놨죠. 맞나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휴게 음식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고 쉽게 말하면 사이즈가 작고 술 안 파는 음식점 요거밖에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용도 변경할 때는 땅값 차이가 좀 벌어질 수 있을까요? 벌어질 수 있죠. 자, 다시 위로 올라올게요. 요거 다시 보겠습니다. 연희동에 130-1번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 이음 사이트 여기 들어오면 됩니다. 토지 이음 치면은 이렇게 있는데 제게 질문 주실 때는 요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회원님한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보내주세요 이랬더니 동사무소 가서 발급받아서 그걸 찍어 보내주신 계시더라고. 정성에 감동했어요 내가. 우와. 근데 요거 보내주세요. 요거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토지용 계획 확인 열람이고, 여기 이음 지도인데, 이음 지도에서 보겠습니다. 진한 노란색, 일종 일반 주거지역, 제가 눌렀죠? 여기죠? 그 다음에 연한 노란색, 일종 전용 주거지역, 요쪽이죠? 요 가운데 도로를 하나 기준으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나뉘는데, 보셨던 것처럼 2018년도 당시에 공시지가 차이 별로 없죠? 왜 공시지가가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없었을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갖고 있는 김씨 할아버지는 요걸 뭘로 쓰고 있어요? 단독주택 용지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을 갖고 있는 박씨 할아버지도 단독주택 용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일종 전용 주거지역 갖고 있는 사람이 둘 다 단독주택으로 쓰고 있으니까 땅값 차이가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제 상가로 용도 변경하겠네. 이 동네 상권이 떠서 맞나요? 그럼 어찌 된다? 일반 주거지역은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엄청 많아요. 상가로 용도 변경했을 때 드릴 수 있는 업종 훨씬 많아져요. 가격 차이가 벌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용 주거지역 들어가서 살 거 아니라면 단독주택 산다 가급적이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 사셔라. 앞날이 어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죠? 선생님 저는 뭐 투자 관심 없고요. 뭐 들어가서 살 건데요. 부럽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을 들어가서 살 건데요. 정도면 로드뷰로 보면은 이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전용 주거지역이고 이 정육점 자리가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티가 안 나죠? 예. 근데 용도 변경하기 시작하면 이런 데들이 훨씬 더 인기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구도심 전용 주거지역 사신다. 투자로 사는 건 아니겠지. 예. 얼마 전에 제 멘토 선생님께서 메일로 그 선생님의 부동산 좀 파는 걸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하면서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은 골목을 두고 하나는 전용이고 하나는 일반이다. 일반 사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가지고 택지개발지구 전용주거지역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페이지 필기하시고 전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다. 택지개발지구 전용주거지역이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타운하우스 만들어놓은 동네는 맞나요? 예. 어떤 동네 가면 이런 데 있습니까? 어느 신도시 가면은 타운하우스 모여있는 이런 동네 있어요? 일산에 있어요. 또 어디 가면 있어요? 동탄에 있어요. 또 어디요? 미사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신도시는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 맞나요? 예. 자, 요 택지개발지구 누가 만들었겠어요? LH가 만들었겠네. 맞나요? LH가 요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LH가 택지지구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LH가 이렇게 하기 전에는 요 동네가 뭐였겠어요? 허허벌판이겠네. 맞나요? 예. 허허벌판이 이런 동네를, 개발제한구역, 녹지지 이런 말 쓰기 싫어서 그냥 허허벌판이라 했습니다. LH가 보상을 해주고, 맞나요? 예. 보상을 해주고, 택지지구를 만들었나요? 예. 근데요, 여기다가 보상만 해주는 게 아니고 딱지도 하나 더 줘요. 옵션이라 할까요? 그 딱지가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용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전용주거지역을 감정가에 살 권리를 줘요. 요 딱지가 뭐라고요? 수용보상편에서 엄청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투자 공부가 좀 돼 있는 분들은 뭔 설명이 저렇게 러프에 뼈대를 만드는 시간이라서 깊이 안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골자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고 주거를 하고 있으면 더 좋은 거 줍니다. 근데 전용주거지역, 다시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전용주거지역 갖고 있는 분들이 옛날에 A씨가 원주민들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상받고 딱지 받은 거예요. 그 딱지가 전용주거지역은 얼마요? 감정가에 살 권리를 준단 말이에요. 이 감정가는 어떤 금액이죠? 감정가가 비싸겠어요? 시세가 비싸겠어요? 시세가 훨씬 비싸죠. 그죠? 조금 어려운 영어 문제인데 시세와 이 사람이 감정가를 샀다 그랬죠. 시세와 감정가 이 사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P. 그죠? 이 사람은 피 안 주고 산 거죠.
좋나요? 좋죠. 근데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 중요합니다. 미사지구를 한번 가볼게요. 미사지구 전용 주거 지역이 한편을 찍어볼게요. 동네 엄청 예쁘게 만들어놨죠. 근데 이 동네가 원래는 이런 동네였거든. 그죠? 그러면 요런 데 땅 원래 갖고 있던 분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딱지 줍니다. 원래 요런 데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동네 들어와서 살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는 사람은 되게 많았을 거야. 맞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걸 샀느냐? 아, 피가 있기 때문에 샀단 말이에요. 맞나요? 예.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살 마음 없죠? 그 사람들 거를 사면은 그래도 초반에는 수익이 좀 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2017년도에 찬바람 불게 생겼죠? 자, 질문이요. 여러분, 이 동네 땅 사서 이렇게 전원주택 같은 거, 타운하우스 짓고 싶어요? 지금이 짓고 싶어요? 아니면 2017년도 로드뷰가 짓고 싶어요? 2023년 로드뷰가 더 짓고 싶어요? 23년도가 짓고 싶죠? 다시 한번 질문이요. 요 집이 사고 싶어요? 빈 땅이 사고 싶어요? 빈 땅을 사서 나만의 유니크한 타운하우스 짓고 싶다. 맞죠? 맞나요? 근데 지금 봐도 빈 땅 몇 개 없죠?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죠? 다시 한번 질문이요. 2017년도 만들어진 초반이잖아요. 이럴 때는 투기적 목적으로 산 사람도, LH에 산 사람도 많고 원주민도 되게 많거든요. 맞죠? 그런데 초반에는 그래서 가격이 좀 싸요. 그럼 이제 어디 거 신도시 그 전용주거지를 산다면 초반에 사면 되겠네요? 예, 근데 어디 거 사야 될까요 또? 어느 동네 거를 사야 되겠어요? 대형 평수 아파트가 10억 넘어가는 데 거 사야 돼요. 40평대, 50평대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10억은 넘어가는 데 거를 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전용주거지요. 100평짜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뭐 건폐율 50 안 줄 거니까 택지 개발 주고 보통 40에 80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건축비가 얼마나 들까요? 여기다가 내가 타운하우스를 짓는다 하면 그러면 건축비 얼마나 들겠습니까? 800? 800 잡겠습니다. 그럼 평당 800만 원 잡고 그 다음에 80평이잖아요. 그러면 건축비만 6억 4천이네? 맞나요? 순 건축비만 6억 4천이죠. 그러니까 부대비용 잡으면 7억 얼마 들겠네? 7억 한 5천 들겠네? 땅 얼마 살까요? 땅 얼마쯤 살까요? 봐봐요. 건축비만 6억 4천 하는데, 대형 평수 아파트, 40평대 아파트가 3억 한다, 이러면. 그럼 이 건축비가 너무 비싸죠? 너무 비쌀 수도 있죠. 전용주거지 안 살까요? 안 산다니까. 근데 대형 평수 아파트가 판교 40평대 얼마쯤 합니까? 미사 얼마쯤 해, 미사? 이거 이렇게 싸요? 뭐 7억 9천 밖에 안 해요, 아파트가? 뭐 잘못 봤나? 미사 아파트 10억도 안 해요? 모를 수 있지, 뭐. 저 아파트 투자를 저 무주택자예요. 저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 나 아파트 몰라요. 예. 아파트는 사면 오를지 떨어질지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못 사겠더라고. 그 다음에 뭐 기대면 사지 이러고 그냥 계속 땅하고 상가만 사재끼다 보니까 올해 초에 한 개 팔았거든요, 있던 거. 그래서 팔고 나니까 나 무주택자인 거야. 예, 지금 전세 살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망했어요? 땅하고 상가 내보다 많은 사람이 없을걸? 땅하고
하고 상가는 내보다 많은 사람 없을 거야. 아무튼 한 40평대 아파트는 한 10억 초반쯤 하겠네. 맞나요? 아니요? 10억 초반대 한 12억쯤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봐봐요. 대형 아파트가 아까 12억이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짓는 거 6억 얼마 하죠? 그죠? 미사가 저런 데 땅이 한 2천만 원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땅이 20억이네. 땅만 20억이네. 짓는 거 6억 얼마 하면 그럼 그 25억 넘어가는 집 되는 거잖아요. 물론 2천만 원은 오른 다음에 금액이긴 하지만 예. 요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대형이 6억 한다 이러면 이걸 건축비보다 더 비싸 버리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타운하우스 건축비가 6억 얼마 하는데 대형 평수 아파트 6억밖에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안 사고 다 여기로 가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얼마일 때 얼마 한다 이까지는 제가 잘 정리를 못 하겠는데 대형 평수 아파트가 그래도 10억 넘어가는 데를 가야 전용 주거지역 금액이 좀 올라가져요. 강아지 키우고 이런 분들은 전용 주거지역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 친구가 김포에 자기가 택지지구에 전용 주거지역 갖고 있는데 어떻게 팔면 좋겠냐 이러더라고요. 그 친구 진짜 똑똑한 친구거든요. 연대 경영학과 다니는데 대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사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뭐 경영학과 다니는 애가 무슨 사법고시를 그 엄청 똑똑한 애야. 그래서 걔가 나한테 종류라 내가 김포에 전용주거지인데 어떻게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형 평수 아파트 얼마인데?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3억 K라는 거야. 야, 크기가 왜 그거밖에 안 하냐니까 김포가 아니고 김천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텄다. 못 판다. 못 판다. 지금 건축비 얼마나 비싼데? 맞죠? 대형 평수 아파트가 비싼 데가 그나마 좀 먹힙니다. 저는 그렇지만 택지개발지구 전용주거지역 투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경매로 초반에 사면 좀 안정적이다. 그 메리트는 있지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지역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2종 일반 주거지역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 있나요? 여러분 건폐율 용적률 좀 불러주세요. 1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얼마예요? 60에 용적률 200. 중요한 거라서 제가 불러달라고 합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얼마예요? 60에 250. 3종 일반 주거지역 얼마인가요? 뭐라고요? 뭐라고? 50입니다. 50에 얼마요? 300. 맞죠? 50에 동그라미 3종 일반 주거지역 50인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1종, 2종 합해서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건 주로 뭐 하라는 땅이에요? 빌라 지어라는 거예요. 빌라나 상가주택, 오케이. 이런 거 지어라는 주된 용도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런 땅들은 사이즈가 빌라 짓기 좋은 사이즈가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뭐예요? 저를 잠깐 볼게요. 건폐율이 50인데 용적률 300을 다 뽑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폐율이 50이잖아요. 그럼 50, 50, 50, 50. 지금 4개 층 지었어요. 50, 50, 50, 50. 용적률 얼마 써먹었어요? 200밖에 안 썼죠? 그럼 50, 50 두 번 더 써야 되네요?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6층. 맞죠? 어떤 건물이에요, 이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지어란 땅이 아니라 주된 용도가 이게 우리는 아파트 안 지을 거잖아요. 그럼 나홀로 아파트란 말 씁시다. 예. 나홀로 아파트 짓기 좋은 땅이 좋아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그러면 결론부터 써드릴게요. 일반 주거지역은 몇 평이 좋냐? 60에서 한 80평 사이 땅이 좋아요.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나홀로 아파트 짓기 좋은 땅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땅을 두 개 합해서 뭐 짓는 거 이런 거 빼고 그냥 한 필씩 한 150평 정도는 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 이제 나홀로 아파트 3종 일반 주거지역 150평짜리 땅에서 나홀로 아파트 같은 짓는 업자다. 그럼 머릿속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폐율 얼마 했어요 아까? 50인가요? 50을 버려요. 그럼 용적률 얼마예요?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300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나올 아파트 짓는 업자는 머릿속 어떤 생각하냐면 150평 곱하기 300%를 잡는 거예요. 그럼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3배니까 바닥 면적이 450평 나오죠? 맞나요? 그럼 이걸 나누기 10 하면 한 층에 몇 평씩 짓는 거예요? 45평이죠? 그러면 대충 20평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5평. 그리고 이렇게 10층짜리 짓는 거예요. 그럼 10층 지으면 주차장 부족하겠네? 1층 띄우고. 그러면 1층에 주차 10대 나오면 되잖아요. 150평이면 주차 10대 잘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150평쯤 돼야지 3종 일반 주거지역 매매가 되기 쉬워요. 상가 강의 들으신 분들, 제가 지금 청량리에 국민은행 있던 건물 그 상가 3종 일반 주거지역 상 기억나세요? 그 3종 일반이거든요. 땅 몇 평입니까? 145평 정도 되고요. 예. 그게 사고 얼마 안 됐을 때 사겠다는 업자가 붙었는데 누구였냐? 나올 아파트 업자였어요. 자, 요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요 페이지 보겠습니다. 왜 일반 주거 지역은 60에서 80평이 좋다고 했느냐? 보겠습니다. 만약에 땅이 100평이다. 그럼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다시 한번. 2종 일반 주거 지역 건폐율 얼마예요? 60에 용적률은요? 250 맞죠? 그런데 그러면 땅이 만약에 100평이라면 어찌 되겠어요? 바닥 면적이 60평 나올까요? 그럼 연면적은요? 60평 곱하기 1층 주차장 필로티는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4 하면은 4개층 지으면 240평 요래 나오잖아요. 맞나요? 그럼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게 총 240평 나오죠? 근데요, 건축법상에 다세대 주택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은 200평까지밖에 허가가 안 나요. 660제곱미터까지밖에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100평짜리 땅 들고 오면 용적률 다 못 써먹어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그러면 땅이 만약에 80평이었다. 그럼 어찌 될까요? 바닥 면적이 이번에는 60이 아니고 얼마예요? 68, 48, 48평이겠네. 맞나요? 그럼 연면적은 48평 곱하기 4개층 하니까 몇 평이에요? 190인가요? 맞죠? 예, 그리고 전체가 다 주택으로 쓰이는 거 190이다. 그러면 200평까지 가능하다니까 뭔가요? 오케이,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60에서 80평 정도가 좋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딱 좋아요. 코너 땅일 때는 50평도 괜찮아요. 예. 코너가 아니면 주차가 많이 안 나와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거 설명하는 게 약간 재미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빌라 잘 팔려요, 안 팔려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 지역 완전 찬밥입니다. 건축비 지금 비싸죠? 건축비 많이 올랐죠? 예, 건축비 많이 올랐는데 빌라 값은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빌라 경매하기도 좋을 때다. 명의 문제만 없다면. 왜냐하면 빌라는 경매 나온 물건들을 보면 새로 공급할 수 있는 금액 수준이 아닌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건축비 한번 오르면 다시 안 내려가잖아요. 대신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별로 재미가 없다. 지금은. 예, 빌라 업자들 땅을 잘 안 삽니다. 다시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 땅을 살 때 보통 평당 얼마다 시세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시세가 뭐 평당 뭐 1000이다. 그 100평짜리는 10억이네. 맞나요? 그러면 100평짜리는 10억에 파는 게 시세겠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 빌라 업자가 땅이 평당, 다시 하겠습니다. 평당 1000이 시세일 때는 머릿속에 70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빌라 업자는 빌라 짓기 좋은 땅 한 덩어리를 7억에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7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70평이니까 땅의 평당 1000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나 100평짜리니까 평당 10억 주시오 이러면 안 사요. 아시겠죠? 그거 좀 주의하면 좋습니다. 자, 50평의 토지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건폐율 얼마요? 60. 3종 일반 주거지역 얼마요? 50. 용적률 2종 일반 주거지역 얼마죠? 250. 맞나요? 그러니까 50평 곱하기 건폐율 60 잡으면 바닥 면적 얼마 나옵니까? 30평 나오죠? 그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한 4평 잡아먹거든요? 빌라 좀 작게 지은 것들. 그러면 주거 면적이 26평 나오잖아요. 그럼 1호 라인, 2호 라인 있을 때 1호 라인 한 13평 나오겠네요? 그러면 겨우 집처럼 나와요. 이 정도 되면. 근데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50% 잡으면 바닥 면적이 다시 용적률 300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50평 곱하기 50% 하면 25평. 이 집이 안 나와요. 50평짜리. 재개발 재건축 지역 아닌다면은 3종 일반 주거 지역 50평짜리 사서 돈 벌어보는 건 난 거의 못 봤어요. 예전에 그 지인이 3종 일반 주거지역 성남에 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땅을 팔긴 팔았는데 빌라업자한테 팔았거든요. 빌라업자는 왜 샀냐? 50평짜리 3종 일반 주거지역 한 개 산 게 아니고 요 뒷땅이 갖고 또 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엄청 싸게 나온 거예요. 또 우리 그 옆에 땅. 또 50평으로 절대 빌라를 못 지으니까 옆에 하나 더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땅이 싸게 나온 걸 아니까 우리는 금액을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 그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0평짜리 땅이 팔린 것도 결국은 50평이 작기 때문에 하나 더 사다 보니까 팔린 거죠. 자, 이제 준주거 지역 보겠습니다. 준주거 지역이다. 준주거 지역은 어떤 거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땅입니다. 여기에 주거지역이 있고요. 여기에 상업지역이 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준주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궁금하냐 지금? 직장 또는 뭐 일자리를 합시다. 일자리라든지 교통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만나요? 주거지역에 만나요? 상업지역에 만나요? 상업지역에 많죠. 맞나요? 준주거지역은 대체로 보면 그 상업지역에 면을 대고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일반 주거지역은 빌라 짓기 좋은 땅이 많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준주거지역은 뭐 짓기 좋은 땅도 많냐면 이거 원룸 짓기 좋은 땅도 되게 많아요. 빌라 짓기 좀 아까워. 원룸으로 지어갖고 임대 받아갖고 주인세를 넣는다든지 좀 주인세 안 넣어도 해보면 수익이 되게 좋은 땅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준주거 지역 사면 돈이 될까 안 될까? 에? 비싸서 돈이 웬만하면 안 돼요. 자, 준주거 지역 여러분 건폐율 용적률 좀 불러줘봐요. 70에 500인가요? 건폐율 70에 용적률 500이죠? 맞나요? 자, 지금부터 설명 중요합니다. 구도심 전용 주거지역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같은 자리인데 골목길 하나 두고 이쪽은 준주거고 이쪽은 준주거고 이쪽은 일종 일반이라면 가격차 얼마쯤 날 것 같아요? 일반 주거지역이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이고 준주거다. 용적률이 50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크기는 2배 이상 나는 거니까 준주거가 비싸면 2배, 적어도 1.5배, 1.7배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죠? 맞나요? 자, 평택시 안중면 안중리 10209 사건 보겠습니다. 이거 이야기 중요합니다. 요거 카페에서 투자하기가 되게 좋아요. 펜들 뜯고 필기해야 됩니다. 경매가 나온 물건인데 한 개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한 개는 준주거지역이에요. 위치는 어딥니까? 입지가 두 개 똑같은데 요 가운데 노란색 도로입니다. 를 기준으로 한 개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하나는 준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야 맞을까요? 자,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준주거지역 감정은 얼마에 났어요? 제곱미터당 얼마? 87만 원 해놨죠. 그럼 일반 주거는 얼마 정도 해 맞을 것 같아요? 화면 보세요. 일반 주거지역 감정가 76만 원이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까 이거 87만 원이었죠? 아니 76만 원인데 87만 원이면 이거 뭐 1.2배밖에 안 되는잖아요. 준주거를 엄청 싸게 감정했죠. 왜 이렇게 준주거를 싸게 감정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로드뷰를 보시고 어느 쪽이 준주거 지역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경매에 나왔을 당시에 로드뷰로 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 물건 제가 입찰했다가 2등했던 물건입니다. 자, 이 가운데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준주거 지역 같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맞추 이걸 보면. 자, 다시 한번 어느 쪽이 준주거 같아요? 이쪽이 준주거 같죠? 맞나요? 예. 설명해 볼게요. 자, 왜 감정평가사가 준주거 지역 땅값하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 땅값을 별로 차이를 안 뒀을까요? 준주거 지역 땅 갖고 있는 김씨 할아버지도 단층 건물 짓고 있고 일반 주거지역 땅 갖고 있는 박씨 할아버지도 단층 건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감평사가 금액 차이를 별로 안 냈어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바뀌면 땅값이 몇 배 오른다. 그거 되게 위험한 접근이라니까. 바뀐 용도 지역에 수요가 그만큼 있어줘야지 땅값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2011년도 당시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요당 2011년도 당시에는 다가구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었어요. 원룸 건물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장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서평택에 공장 많이 들어왔나요? 예, 맞죠? 그러면서 제가 이거 낙찰 받았으면 타이밍이 엄청 좋았다니까요. 정말 환장할 이야기 한 개 해줄까요? 이거 원래 제가 4억 1,800 썼거든요. 4억 1,800 쓰면 100원 차이로 낙찰인데 입찰표를 쓰다가 딴 데 좀 틀렸는데 그냥 긋고 다시 쓰면 되는데 처음부터 새로 썼어요. 새로 쓰다가 그래도 500이라도 좀 깎자 이래가지고 4억 1,288만 원 썼거든. 4억 1,100이 아니고. 그래갖고 600 차이로 떨어졌어요. 자, 그럼 저는 왜 이때 이 물건을 사려고 했었느냐. 요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필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동네 준주거 지역이 있는데 막 이런데 주변에 산단 같은 게 생겼네 쳐봐요. 산업단지 같은 공장도 많이 생겼네 쳐봐요. 그러면 이거 발표하고 짓는데 오래 걸리겠죠. 산업단지가 자기 혼자 들러는 그냥 오나요? 아니면 그 주변에 공장, 고속도로 IC 같은 거 같이 오나요? 같이 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맞죠? 그럼 봐봐요. 요 그림을 뭐 잘 이해해봐요. 어떤 동네가 IC가 개통한다. 땅 뭐 살까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맞죠? 그 공장하기 좋은 계획관리를 사. 그리고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누구한테 팔겠어요? IC 개통 2년 전에 누구한테 팔겠어요? 공장 하는 사람들 팔겠지. 팔면서 IC 사갖고 뭐 할 겁니까? 그럼 공장 지을 건데 그러잖아요. 맞죠? 그 공장 지으면 그 사람들 어디가 먹고 살아야 돼요? 준주거 거잖아요. 그 공장하기 좋은 땅 팔아서 그거 들고 준주거를 땅을 사. 맞죠? 그 사면 자신 이제 여기 그 근로자들이 준주거 원룸 들어 살겠죠? 그럼 그 동네 정주인구가 많이 늘어나겠죠? 맞나요?
그 정주인구가 많이 늘어난 데서 고속도로 가는 방향, 영어로 뭐라 한다고? 그 요 짓고 있잖아요, 요게. 요거 제 겁니다. 요거 제 겁니다, 요거 제 거. 내 거라 그런 게 기분 나쁘는 거야. 지금 했던 요런 스토리가 착착착 붙어주면 투자가 되기 쉬워요. 제가 요거 입찰할 당시만 하더라도 동네에 공장들이 그렇게 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평택에 짜잘짜잘한 산업단지 공장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 동네가 여기가 준주거, 여기가 준주거 이런데 이런 준주거 지역들이 보세요. 딱 봐도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생긴 동네였다고, 준주거 지역이. 이런 동네였는데 요 하나 짓고 이렇게 짓고 이래 됐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투자를, 그러니까 땅 투자를요, 이 원리를 잘 깨치면 된다니까. 요 타이밍엔 이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많겠고, 요 타이밍에 이게 많겠고,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공사를 한다. 그 고속도로 공사를 하니까 나중에 공장 수요가 많아지겠구나. 그래서 IC계통 한 4년 전쯤에 공장하기 좋은 땅 사놓고 산업단지 많이 들어오고 나면 그 사람들 살집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집 짓기 좋은 땅을 살까요? 예. 집 짓기 좋은 땅보다 더 좋은 거는 준주거지요. 다가구 원룸 짓기 더 좋은 거. 그거 사고. 그래갖고 동네 인구 많이 늘어나고 나면 그 늘어난 인구에서 IC 가는 길, 그런 거 좋고. 이렇잖아요. 하고 원룸 짓기 더 좋은 거. 그거 나면 그 사람들 살집 나중에 공장 수요가 많아지겠구나. 그래가지고 IC계통 한 4년 전쯤에 공장하기 좋은 땅 사놓고 산업단지 많이 들어오고 나면 그 사람들 살집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집 짓기 좋은 땅을 살까요? 예. 집 짓기 좋은 땅보다 더 좋은 거는 준주거지요. 다가구 원룸 짓기 더 좋은 거. 그거 사고. 그래갖고 동네 인구 많이 늘어나고 나면 그 늘어난 인구에서 IC 가는 길, 그런 거 좋고. 이렇잖아요. 이 원리를 그대로 해갖고 보면 접목할 수 있는 게 많다니까. 봐봐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화성시 우정읍 조합리를 아세요? 이거 알아요? 야, 여기 아는 분 별로 없는데. 저는 이 동네를 엄청 다녔었어요.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정말 많이. 스카이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적 편집도 먼저 하겠습니다. 요 베이지색이 계획관리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계획관리 천국. 온 천지가 다 계획관리잖아. 맞죠? 그런데 이 많은 계획관리 지역들이 옛날 거로 보겠습니다.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 고속도로 개통했거든요. 시간상 여러분 좀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원래 공장이 요 정도 있는 동네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 볼까요? 공장 엄청 많이 생겼죠. 이런 쪽도 보면은 공장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데가. IC가 생기면서 조암 IC가 생기면서 공장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까지 스터디를 해보니까 조암 IC는 계획관리지역 공장하기 좋은 땅값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올랐어요. 자, 근데 이런 공장들의 근무인들이 누구죠? 제가 편의점 회사 다닐 때 상권 조사할 때 이런 데 공장 있으면 난 공장 다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근무인이 몇 명이니까 밥 물어봐요. 그러면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나 잘 몰라요. 사장님 안 계세요. 이런다니까. 예. 막 장첸 같은 애들 있고 막 이런다고요. 거기다가 또 다른 공장 가보면 또 뭐 누구 있어요? 기계만 많이 돌아가요. 예. 화성시 독정리에 경매한 물건 공장에서 갔는데 공장이 엄청 큰 거야. 우와, 이 근무인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이랬지. 알고 보시 9명 근무하는 거야. 9명 중에 8명이 외국인이야.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근무인이 많아도 어떻다? 주거로 크게 오르진 않겠네. 스터디를 해보니까 공장 근로자들이 다 외국인들 많고 이러니까 여기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주거지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가 초반에 반짝 오르다가 그 다음에 정체가 오더라고요. 예.
왜냐면 여기는 일단 자동화가 많아서 전 자동화 참 안 좋아합니다. 예, 저 어릴 때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어릴 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셔츠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들 때 복잡복잡한 거예요. 주거지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위주로 산업단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동네다. 주거지 가격 올라가는 한계가 있더라. 그런데 어쨌든 정준근은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세븐일레븐 보면 여기 화면에 보면은 미니스톱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자리가 일매출이 3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300만 원이면 엄청 높은 편입니다. 엄청 높은 편. 여기 보면 조암 IC 저쪽에 있는데 차 하나도 없죠. 2013년도에 도로 개통했거든요. 그때부터 차 좀 있네요. 2014년 되니까 차 좀 더 늘었네요. 맞나요? 그러니 요 IC를 지나가는 정주 인구가 느니까 이런 데 상업자가 쭉 올라갔죠.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원리 가지고 자꾸 보면은 여기가 단순히 IC 개통한 거니까 땅 사자 맞나요? 나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IC 개통할 걸 보고 앞에 땅 사자.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다니까. 공식이 더 많으면 좋아요. 한 3만 가구쯤 되는 데서 IC 가는 길은 평당 얼마쯤 난다. 음식점 뭐뭐뭐 들어올 수 있다. 요렇게 좀 데이터가 돼 있으면 더 좋고 3만 가구면 세대수로 하면 얼마쯤 됩니까? 한 10만 조금 안 되잖아요. 맞죠? 3만 가구니까 한 7, 8만 좀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더 늘어난다. 그럼 인구 10만쯤 되면은 그 IC 가는 길, 녹지 지역이랑 관리 지역이 어지간하면 1000 또는 800 이 정도까지 많이 올라가지거든요. 여기는 IC 앞에 땅이라고 사자 그랬어요. 아니요. IC 개통으로 인해서 공장이 많이 늘고, 공장이 늘면서 정주인구가 늘고, 그 정주인구가 는 거에 트래픽의 주동선 맞나요? 예. 그래서 요렇게 스토리가 딱딱 잡혀가지고 그것에 맞춘 땅을 사면 됩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택지개발지구 준주거는 사지 마세요 이래놨잖아요. 그죠? 택지개발 준주거는 왜 사지 마라고 했냐면 택지개발지구 준주거 지역은 근생용도예요. 상가지으라는 용도예요. 근데 상가지는 땅인데 주변에 배우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좋은 땅들이 별로 없어요. 택지개발지구에 근린상가 짓는다. 용도지역을 일반 상업지역 줄 수도 있고 근린상업 줄 수도 있고 준주거 줄 수도 있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준주거 줬냐? 세대수가 안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 택지개발지구 개발 계획에서요. 택지개발지구 준주거는 집 짓지 마 이런 겁니다.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요거 생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업지역 보겠습니다.